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시는 대여섯 개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동은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한라산을 경계로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새로운 행정구역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여론 수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기초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한다며 현재 두 개인 시를 대여섯 개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구역이나 좋아하는 구역 숫자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된다. 당초에 도지사님 5개에서 6개 정도가 좋다라는 아마 선거 때 토론회 네. 과정에서 아마 얘기했던 적이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지사는 생활 권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동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1950년대는 어땠습니까? 하천을 경계로 기본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1억 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 연봉 약 4천만 원으로 하여 지출 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공공주택에 대한 확충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체크를 강화하는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 부지에는 한화 시스템의 우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영어 교육 도시에는 카이스트의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MBC가 최근 보도한 집값 띄우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삼화 부영 3차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 계약을 앞두고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2건이 접수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인데 제주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와 함께 동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4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과 흉기 테러를 하겠다며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외 IP를 이용하며 범행을 감추려 했지만 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게시글을 분석하고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지난달 6일. 다음 날 공항에는 전술 장갑차가 배치됐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수색 견을 데리고 공항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약간 많이 무섭긴 하네요. 당시 폭탄과 흉기 테러가 예고된 공항은 제주와 김해, 인천 등 5개 국제공항. 밤 9시 7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공항 테러 예고글이 처음 올라온 뒤 밤 9시 19분에 김해공항 등 3시간 35분 동안 6차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경찰이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공항 수색에 나섰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흉기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글이 올라온 시간대와 내용에 모두 폭탄과 흉기를 언급한 점을 토대로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성자를 추적한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컴퓨터 전공자로 범행을 감추려 해외 IP로 글을 게시하고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고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할 것 같아 여러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를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재차 조사한 끝에 6개 게시글 작성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협박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법무부와 공항수색 등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해수를 담수로 바꿔서 사용하는 섬 지역 식수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훈 교육의원은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는 걸러지지 않는다며 정밀 진단과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담수화 시설에서 삼중수소를 추가로 검사하고 빗물 저수지에서 식수 공급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저 송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그 혈육은 얼굴을 모릅니다. 전부 우리 동생까지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나는 외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아버지 뭐 죄도 없는데 젊었다고 해서 끌려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밑에서 살아갖고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사진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북받쳐서 말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키워서 그래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적을 큰아버지 밑으로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가장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아버지 딸로만 되어준다면 그 이상 더 원이 없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회사나 육사나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해도 안 된다. 또 은행 시험 봤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때의 모든 공직은 연좌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면서 서울 가서 60년 만에 왔는데 서울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원망스럽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중산간에서 살면서 징용 갔다 오셔가지고 이장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붙잡혀가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무죄로 오늘 좀 판결해 주신 재판장님께 오늘 감사드리고, 75년을 넘도록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도 못하고 시신도 없고 어느 산골 어느 내과에 갔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감사합니다. 검사가 유죄 선고를 받으려고 재판을 지금까지 해왔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4.3 사건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게 참 부끄러웠고, 또 제주 출신으로 제주도 그 아픈 비극적인 역사에서 재심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보람된 일을 무고한 사람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간 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4.3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과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와 정정, 그리고 희생자와의 친생자 관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잘못된 가족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은 유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정정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와 4.3 실무위 심사를 거쳐 4.3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특별사면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공개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위기 때 기회가 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